5월은 유난히 달력에 뭐가 많이 적혀 있는 달이죠. 그 수많은 날들 중에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가 담긴 날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월 18일. 5월 18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일.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TBS에서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퐁당퐁당 시간에 제가 나레이터로 참여하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준비했고요.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와 광주시에서 공동으로 5월 평화 페스티벌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을 모셨어요. 오늘도 퐁당 초대석 5월 평화 페스티벌 5월 낭독회의 총 제작 감독을 맡으신 이동민 감독님, 그리고 안무를 맡으신 안무가 김용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5월 낭독회 제작 감독을 맡고 있는 이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월 낭독회의 퍼포먼스를 맡아서 안무를 했던 댄스 시어터 T의 김윤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 평화 페스티벌, 어떤 페스티벌이죠? 말 그대로 5.18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고요. 네. 5.18 민주화 운동을 이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해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5.18이라는 아픈 우리 사회적 기억, 트라우마죠. 사회적 기억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치유해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더 발전적인 어떤 민주 사회를 위한 얘기들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마이크만 조금만 가까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 평화 페스티벌. 여기에서 5월 낭독회라는 섹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5월 낭독회를 하시는 거예요? 5월 평화 페스티벌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부터 다큐멘터리, 그리고 문학, 음악, 연극, 무용, 굉장히 입체적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월 낭독회는 이제 5.18 문학을 다루고 있는 행사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낭독회 하면 이제 글을 쓰신 분들이 직접 낭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낭독을 하시는데, 저희는 퍼포먼스랑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뽑은 주제가 있거든요. 포스트 5.18 문학이라고 해서 5.18 문학. 네네. 네. 그래서 5.18 당시에 아주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그 세대의 작가들, 문학 작가들이 만들어낸 5.18 문학입니다. 그래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5.18 당시에 뭐 30대나 20대라 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과거에 그런 투쟁의 전면에 섰던 분들하고 좀 다르게 어린 시절 그 기억에 갖고 있던 작가들이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한 문학 작품들 저희가 한 20편 정도를 이렇게 모아봤어요. 그래서 포스트 5.18 문학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내고, 그리고 그 문학 작품들을 일상의 시민들한테 낭독을 하게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일상 시민의 입을 통해 직접 낭독을 하게끔 하고, 시민이 직접 낭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촬영을 해요. 원래는 코로나 이전은 원래 계획이었는데, 원래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낭독과 퍼포먼스가 같이 이루어진 걸 직접 보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시민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관객 형태로 만날 수가 없어서 영상 콘텐츠로 다시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낭독하시는 모습 따로 촬영을 하고요. 그러면 어디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시민들은 그냥 일상에 본인들이 사시는 곳에 저희가 찾아가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네네, 미리 섭외를 해놓고요. 본인들이 사시는 곳, 그리고 일상의 공간에서 낭독하시는 모습을 찍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지만 그 무용이랑 음악이랑 퍼포먼스가 결합된 이 작품을 각자가 해석을 해서 퍼포먼스를 풀어내죠. 그 퍼포먼스를 촬영해서 두 영상을 합쳐서 이제 5.18 낭독회를 즐길 수 있는 영상 콘텐츠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상은 저희가 어디에서? 네. 지금 뭐 TBS 미디어에서도 이후에 계속 볼 수가 있고요. 그 네이버 TV에 5.18 TV를 검색하시면 저희 5월 평화 페스티벌에 이제 이루어졌던 모든 작업들에 대한 영상들이 쭉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네. 안무가 그 김윤규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여기에 안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저 되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 이렇게 안무를 하는 네, 거는 네. 이게 그 딱 그 얘기 들으면 알겠는데 낭독을 하는데 옆에서 춤을 춘다라는 게 아직 이렇게 딱 이어지지가 않아서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네. 저 또한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음. 제가 80년도였으니까요. 5.18이 그 당시에 저 또한 이제 포스트 5.18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제 오히려 저는 그 시들을 읽으면서 재현하려고 하지 않고 저랑 만나는 작업. 그때 나와 만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그때 하셨군요. 나와 만나서 오늘 그러니까 안무가이신데 모든 총 안무를 그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제가 출연을 맡은 하시는 이제 건가요? 제가 맡은 이제 시와 문학 몇 편들이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한 안무와 그리고 저희 무용단 단원들이 같이 출연을 하고 저는 이제 제작을 했죠. 네. 안무도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의 특성과 그다음에 그 시가 가진 어떤 정서들을 이렇게 이를테면 대본 있으면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재현하는데 우선 될 수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리고 발췌된 어떤 이 소설의 어떤 부분들은 그것들을 재현하기보다도 제가 그것을 어떻게 또 저 또한 포스트 5.18의 세대로서 어떻게 네.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2차 또 장작물이 되는 거죠. 시에다가 맞춘 게 아니라 시로 통해서 시와 나가 만나면서 오늘의 이 이야기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꼭 굳이 그 작품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재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가수들 노래하면 뒤에 안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춤을 춰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가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춤을 춰주시는 건데 왠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컨템포러리 아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낭독을 해주시지만 뒤에 춤 역시도 뭔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네. 그것이 하나의 주제를 만나는 거죠. 오늘 만나야 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사실 저희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5.18을 이제 기록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념관에 가서 그냥 가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창작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오늘까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이 행사의 어쩌면 주제와 맞닿는 네. 어떻게 우리는 계속 이 기억들을 이어갈 것인가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결국에는 창작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참가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소회고요. 네. 왠지 김윤규 안무가님 역시도 그 과거에 그때 그 시절에 내가 느꼈던 것들을 꺼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꺼냄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스스로한테도 네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낭독회가 어떤 건지 미리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 낭독을 좀 준비했어요. 이거는 어떤 작품이죠, 감독님? 네. 저한테 주신 거 저한테 네, 읽어달라고 이번, 주셨는데. 네, 저희 5월 낭독회에서 네. 이제 뭐 시민응독과 이제 우리 무용하시는 분들의 퍼포먼스 풀어낸 작품들 중에 두 네. 작품인데요. 저희가 아까 20편 저희가 묶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포스트 5.18 문학으로 저희가 묶어낸 20편 중에서 시를 가져와 봤어요. 소설도 7편이 있고 네네. 시도 10편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문학도 있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 문학도 있습니다. 네. 자, 그중에 저한테 주신 이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5월의 별, 진흥영 님의 시입니다. (5월의 별) 진은영. 늙은 여인들이 회색 두건의 성모처럼 달려와서 언덕 위 쓰러지는 집을 품 안에 눕힌다. 라일락이 달콤하고 흰 외투자락을 날리며 달려와 무너져가는 저녁담을 둘러싼다. 면식 있는 소매치기가 다가와 그의 슬픔을 내 지갑과 바꿔치기 해간다. 번번이.
죽은 사람이 걸어다닌다. 꽃이 진다. 바람이 분다. 여름이 파란 얼음처럼 마음속으로 미끄러진다. 하늘의 물방울 빛난다. 내가 사랑했던 이가 밤새 마셨던. 네, 5월의 별 진은영 씨의 시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영화제 심사위원을 잠깐 뭘 작은 걸 맡아가지고 영화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김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읽는 동안 그 김군 안에서 봤던 그 영상이 자꾸만 리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이 시는 마치 그 5월 18일 그날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했는데 어떤 건가요? 여기 이번에 20편에 묶어진 선정 작가들이 네. 말 그대로 당시 어린 기억을 갖고 있던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작품을 세세하게 읽어보시면 소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당시의 상황을 이럴 수가 있을까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룬 작품들도 있고요.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네, 그런 그렇죠. 시기를 겪었다면. 그렇죠. 특히 광주 현장에서 네.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작가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큰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평생을 두고두고 계속 그날을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너무 근데 우리한테도 맞아요. 마찬가지고요. 네. 너무 어쩔 수 없는 본인이 개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그렇죠. 폭력 앞에선 맞아요. 본인들의 모습들, 가족들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전 5.18 문학 투쟁 세대였던 20, 30대 당시에 네. 5.18 당시에 그 연배였던 세대들의 작가들의 작품들보다는 좀 다른 결이 묻어나 있어요. 이번에 포스트 5.18 문학 작가들은 좀 다른 감성과 다른 기억으로 재생산해낸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평화 페스티벌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이 작품들이 쭉 다 올라와 있습니다. 20편이. 작품들을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책을 구입하셔서 이게 좀 한번 다시 좀 읽어보시면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민주주의, 민주사회, 민주화운동, 5.18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낭독 뭐 제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빨리 뭔가가 또 많이 빠른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고 막 커트 수도 옛날보다는 막 호흡이 한 3배 이상 빨라진 것 같고 그래요.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자칫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뭔가를 보여준다는 게 조금만 그래도 지루하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낭독이라는 건요. 이렇게 감성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문학의 힘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문학의 힘을 바로 가슴으로 전달해주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가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5월 낭독회가 광주시하고 서울시가 함께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한 거라면서요. 네. 5월 평화 페스티벌에 서울 광주 협력 사업들이 있어요. 서울시하고 광주시가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건 처음이지 않나요? 네, 처음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들이 이제 해마다 사실 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서울시와 광주시가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진 너무 프로그램들이 좋다. 몇 개가 더 추가됐고요. 네. 5월 낭독회 자체도 이제 그 광주 협력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 시민이랑 서울 시민 물론 다른 곳에 사시는 시민들도 이번에 낭독에 참여를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낭독이라는 행위를 좀 같이 공유해 보자. 그러니까 전문 배우나 전문 퍼포먼스가 아니고 일상의 좋아요. 시민들이 낭독이라는 행위를 같이 해보면서 조금 더 와닿게 이 네. 사안에 대해서 이 시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같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낭독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 시라는 영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힘이 있어요. 낭독에 대한 시민들이 함께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감각을 깨우는 작업도 같이 음. 들어오는 거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세요가 아니고 본인의 감각이나 본인이 갖고 직접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해서 같이 참여하는 개념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김윤규 안무가님한테 안무를 짜실 때 좀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우선은 첫째로 광주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는 얘기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였죠. 아, 그랬어요? 우리 저희가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10년 가까이는 말해서는 안 될 것이었죠. 그래서 단절이 길게 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이 포스트 5.18 세대의 작품들을 통해서 저도 만나는 광주와 만나는 작업이었어요. 꺼내는 거구나. 그래서, 그 아픔을 저도 상처를. 제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부산에서 살았지만 어쨌든 광주에서 일어났다 아직도 생생한 게 뉴스에서 계속 이 허위 보도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들으면서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대면하지 못했던 그것과 다시 만나는 작업을 사실은 상당히 감사한 게 이게 그냥 문학만 만난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직접 하고 있는 제 직업인 춤을 통해서 함께 만나게끔 해주는 작업이어서 네. 네, 제겐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네, 네, 서둘러 인사를 좀 1시간이라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5월 낭독회 주제가 포스트 5.18 문학 새로운 기억의 생산입니다. 각자 이번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 좀 보시고요. 각자의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억들을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